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이야기 좀 슬프죠. 주식이 계속 내려서 금방 또 200 이하로 내려오더니 계속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도 좀 내려가는 이야기를 했는데 또 내려가네요. 참 슬픕니다. 안타깝습니다. 오늘 주주분들이 다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전기차가 이제 중국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게 전기차 시장, 이거는 제가 이 채널 초창기에 얘기했죠. 전기차 시장이 무너지면 테슬라에 가해지는 그 압력, 그러면 제가 이제 세운 전제는 다 무너진다고. 그거는 제가 막을 디펜스할 그게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까지 올 줄 몰랐는데 참 이래서 보는 게, 예측하는 게 참 어렵죠. 의미가 없죠. 알고는 쉽지만. 그래서 주식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도 있는데 참 이렇게 어떤 개혁 그리고 테크놀로지에 대한 혁신을 하려고 하는 것도 참 쉽지 않구나. 그러니까 기가 베를린에서 지금 거의 사실상 방화로 추정되는 일이 일어났죠. 지금 일론 머스크 X에도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워낙에 첨단에, 그리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설치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반감을 가지고 여기에 불을 질러가지고 공장이 셧다운돼서 지금 빠르면 한 일주일? 늦어서 한 열흘이니까. 근데 하루에 이미 기가 베를린이 1000대 이상을 생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격이 꽤 크죠.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게 생각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웨이모 뉴스로 재미난 것도 많은데 어떤 분은 그 웨이모 셀프 드라이빙 차를 훔치려고 시도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요 며칠 뉴스로. 대단합니다. 그 원격 조정도 돼서 사실상 훔치는 게 스틸링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데 이걸 훔치려고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건지. 근데 모를 수도 있죠. 일반인들은. 운전자도 없고 혼자 돌아다니니까 금방 자기가 스틸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참 웃기기도 하고 이런 일이 참. 근데 그 전에 GM 크루즈 방화라든지 웨이모도 그렇죠. 이렇게 자꾸 차를 부시려고 하고 참 일반 이런 우리 사회에 녹아드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야, 공장이 그렇다고 불을 지른다니. 이것도 영향이 있어서 계속 아무래도 생산 차질이 빚으니까요. 이게 일주일만 쉬어도 이 공장은 이제 꽤 사람들이 잊고 있었는데 여기 한 10,000대 이상은 생산할 겁니다. 열흘이면은. 그럼 그게 얼마입니까? 지금 테슬라한테는 또 타격이 크고요. 그런 일들이 이런 로보택시에서도 참 일어난다라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웨이모는 꾸준히 다행스럽게도 퍼밋이라든지 확장 캘리포니아 내에서 계속, 그리고 이제 프리웨이를 탈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그러니까 저도 웨이모 1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해서 탈 수가 있는데요. 그게 샌프란시스코 안, 그러니까 예전 영상에 이제, 왜냐면 집 주변에 그 웨이모 차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탈 수 있나 그랬는데 그것도 한 6개월 지났나요? 참 좀 더디죠. 드디어 프리웨이를 제대로 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행 갈 때는 무인 택시, 저는 영상을 그렇게 작정하고 찍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취미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타게 되면 그래도 스마트폰도 있고 이러니까 손쉽게 찍게 되면은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웨이모도 응원합니다. 이게 좀 빨리 많이 퍼져야 사람들의 인식이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 아버지와 함께 계속 얘기했던 그런 사회적 합의가 일어나야 이게 되지. 공장에 불도 지르고 택시를 훔치려고 하질 않나. 아니,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해가 되진 않는데요. 그러니까 얘네들 보면은 자동으로 하지만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또 차를 컨트롤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정 안 되면 가서 차를 빼오죠. 근데 그런 경우가 매우 현격히 줄은 것 같습니다. 뉴스상에서 사람이 가서 어디 엉켜있는 차들을 뺀다든지, 예전에는 그런 뉴스가 참 심심치 않게 나왔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거의 뉴스에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발전한 것을 알 수 있고요. 어스틴에서도 인플로이 상대로, 테슬라도 똑같죠. FSD V12를 인플로이 상대로 먼저 뿌리니까요. 하루빨리 많은 사람들이 이 과실을 잘 얻게 됐으면, 그리고 좀 이걸 좀
인정하고 그만 좀 뿌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제 주식이 내려가는 게 이제 그쵸, 아까 처음 얘기한 이제 차가 잘 안 팔리니까. 근데 그건 전체 전기차 시장이 좀 성장세가 둔화된 거지, 그렇다고 테슬라의 지배력이 떨어졌냐, 지난 영상에서도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저가 매수일 수 있지만 그거 참 어렵죠.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면 제가 이러고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보더라도 1월달 상세 판매 보면은 BYD가 지금 2월달에 이렇게 맞은 거를 지난 영상에서 보여줬는데, 1월달에도 상세 모델을 이렇게 정확히 보면은 아직 BYD의 주력 모델들이 지금 요런 진한 그린이 PHEV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1월달에 판 것들 보면은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좀 괜찮은 전기차를 왕창 파는 회사가 아직 없습니다. 1등, 3등 Y3고요. 물론 전기차 모델들은 많지만 이렇게 많이 파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섭죠. 여기 테슬라 제외하고는 거의 뭐 죄다 중국제네요. 그리고 대부분 BYD죠. 그렇지만 BYD의 대표 모델인 송이나 지금 보면은 이 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지, 정말 작고 작은, 그쵸, 마실용 차 쓰고 이런 애들이 이제 순수 전기차들, 이런 싼 애들이 이제 판매 대수를 맞춰주는데, 그건 이제 작은 차라는 거죠.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대용량 배터리를 싣고 많이 파는 회사는 테슬라고, 미국에서도 뭐 점유율이 좀 떨어져 간다, 포드가 약진했다 얘기하는데, 포드의 또 상세를 보면 생각보다 이게 웃긴 게, 포드 F150 라이트닝이 150 라이트닝이 꽤 많이 팔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기사에 이거 퀄리티 이슈로, 언디스카운트 밝힐 수 없는 퀄리티 이슈로 중단했다는데, 어떻게 늘었나 봤더니 2023년 모델을 엄청난 디스카운트로 팔아서 2월 달에 많이 약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뻔하죠. 지금 이게 정지되어 있는데, 그리고 작년에 워낙 이 구간에 너무 조금 팔아가지고요. 뭐 3월 달엔 1000대도 못 팔았군요. 작년 3월엔. 그러니까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자극적인 테슬라를 까는 뉴스로는 뭐 여기서 몇백 퍼센트 뭐 또 팔았다 얘기가 나오겠지만, 아직 뭘 얘기하기가, 포드가 그러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포드 마기도 꽤 선전을 했지만 지금 멕시코에서 만들어지는 마기의 프로덕션은 줄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별로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죠. 그러니까 결국 엄청난 할인과, 그리고 E-트랜진, 승용차가 아닌 이제 배달용 차에 좀 힘입어서, 근데 아직 지금 분위기라든지 파는 이런 레벨, 용량을 보면은 아직 뭔가 그걸 얘기하기는 미국 내에서 어렵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테슬라가 많이 팔고 있고, 중국에서도 선전하고 있으며, 상세 내용을 보면 판매 대수는 워낙 경제가 어렵고 지금 전기차의 성장세가 둔화되니까요. 그렇지만 미국에서의 지배력과, 저 정도면 유럽에서도 여전히 지배력이 세고, 그러니까 지금 올해는 쉬어가는, 진짜 테슬라의 가이던스대로 쉬어가는 거지, 시장 전체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럼 얘를 누군가 추격을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애가 있냐? 없다라는 거죠. 또 제가 V12에 대한 느낌을 좀 덧붙이려고 하는데, 이 V12 후발주자들이 이걸 빨리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구현하려면요, 아니 칩이라든지 통합형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 하는 회사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다고 팔고 있는 포드나 뭐 현대기아차도 그렇고, OTA에서 테슬라 같이 갑자기 FSD 베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새롭게 그런 통합형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 정말 옛날부터 얘기하던 건데 그런 거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있어서 아직 한참을 뒤쳐져 있으니까, 이런 걸 저한테 이렇게 맛보게 해주는 브랜드가 테슬라밖에 없어서, 그렇죠. 테슬라가 잘해서 제가 그냥 응원을 하는 거지, 뭐 테슬라라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느낌을 주는 차가 있으면은 전
당연히 갈아탑니다. 브랜드를 갈아탈 거고요. 그런데 없고 그런 기미도 안 보이고 그런 준비도 안 돼 있고 반도체라든지 이런 일련의 플랫폼을 그렇게 쉽게 구축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거 뭐 비스무리한 차를 팔고 있지도 않고 주식을 보면 근데 한없이 가슴이 아프죠. 저도 참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참 깝깝함을 느끼지만 진짜 제가 차를 이렇게 테슬라 차를 다 사지 않았으면은 물론 그 차 가격으로 주식을 샀어도 재미가 없었겠군요. 근데 그렇지 않았으면은 지금까지 옛날부터 저는 진짜 오래전부터 많이 우연찮게 많이 사서 이제 보유하게 돼서 정말 몇 년을 그냥 홀드하고 있는데요. 차를 사서 이런 FSD를 경험해보지 않았으면은 이렇게까지 못 견뎠을 것 같습니다. 진짜 지금까지 그냥 들고 계신 주주님들도 대단하신 것 같고요. 이게 미국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FSD V12를 이거 생각보다 많이 뿌렸다고 하는데 일반인들 분들한테 나로 테슬라 앱을 봤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테슬라 팀에게 우연찮게 이렇게 빨리 주신 거에 대해서 좀 감사하고 저는 웬만하면 AI 발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최대한 좋은 면을 잘 활용하려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FS V12가 그래도 이렇게 일찍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런 걸 맛보지 않았으면은 진짜 저는 이거 이 주식 이렇게 오래 못 들고 있었을 겁니다. 진작에 다 팔아버렸겠죠. 그러니까 차를 산 게 돈 낭비라는 생각은 안 되기도 하네요. 자, 이런 거를 같이 경험해 보지 않으면은 이렇게까지 이건 들고 있기가 항상 저도 얼마나 이게 개인의 마음은 얼마나 죽꿀 듯이 변합니까? 그래도 매일 아침 차로 출근하면서 FSD를 써보니까 매일마다 얘가 리마인드를 해주니까 이 맛에 이거를 못 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디스인게이지먼트가 일어날 텐데요. 그래도 악천 후에 고속도로를 이 정도 해준다라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 앞서 보신 장면, 하이웨이 엑싯해서 다른 하이웨이로, 이제 280으로 갈아타는 그게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차들이 워낙 많이 와서 차선을 바꾸는 게 쉽지 않고, 그리고 맞는 레인을 타서, 그거를 돌아서, 고속으로 돌아서, 그걸 여기까지 오는 게요. 물론 전 버전에서 이게 몇 번 실패한, 그러니까 항상 실패하면은 문제가 있다고 저도 그렇게 칭찬하진 않죠. 근데 몇 번, 한두 번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느낌이 굉장히 너무 부드러워서 거기서부터 지난 영상에서는 다 컷해버리고 거기서부터 하이웨이 갈아타는 거예요. 그냥 배속을 걸어서 되게 스무스하게 보일 수 있는데요. 그 일련의 과정이 사람도 그렇게 쉬운 편이 아니고 전 버전에서도 늦게 엑싯을 가다가 몇 번 놓친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안 되네? 결국, 안 되는구나. 오늘 여러모로 유튜브 찍기를 잘했네? 보셨듯이 항상 믿고 가면 안 됩니다. 특히 이런 악천 후에는 하는 게 이건 용이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렇지만 여기까지 해준 게 저렇게 물벌어치고 이러면은 개입하라고 난립니다. 운전자한테 경보를 잘 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왜 배속을 거냐면요. 항상 이 유튜브를 다른 재미난 게 이제 데이터 분석. 유튜브도 AI가 돌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얼마나 집중력 있게 보는지 유튜브는 다 압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저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배속을 안 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넘겨야지. 안 그러면은 이거 그냥 가는 거를 다 보실 분은 거의 안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통계가 아니죠. AI. 저도 적당히 AI 말을 들어야죠. 저도 이게 취미고 제 맘대로 하지만 안 그러면 여러 사람들한테 뿌려주지도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AI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 재미도 있는 거죠. 우리는 AI의 일상 속에서 사는 거죠.
이래서 결국 시내 잘 돌아다니고요. 샌프란시스코에 비가 와도 저럴 때만 개입했지 또 그 와중에 이럴 때 너무 편합니다. 진짜 편하니까 이러니까 이 맛에 계속 그냥 테슬라를 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오늘 사이버 트럭으로 모압의 오프로드를 뛰는 거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요. 진짜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사게끔 그쵸? 뭐 딱히 그쵸? 이렇게 실용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얼마나 아이캐칭합니까? 진짜 사람들한테 많은 영감과 당장 진짜 사고 싶게 만드는 광고가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저는 파급 효과가 엄청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른 사이버 트럭을 갑자기 바꾸고 싶더라고요. 저런 정말 환상적인 자연 환경에서 저런 사이버 트럭을 모는 느낌을 상상하면 모압을 또 아치스 내셔널 파크를 또 가고 싶더라고요. 사이버 트럭을 갖고 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캠핑에도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렇듯 좀 미래지향적인 면들이 여전히 있어서 기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FSD 베타. 지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차가 앞에 기다리니까 그걸 금방 캐치해서 이걸 돌아나가면서 상대방이 차가 오니까 전 같으면은 되게 경기 일으키는 반응을 냈을 텐데 그 상황을 너무 부드럽게 넘어가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열심히 더 카메라를 켜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미 다른 미국 유튜버들이 V2앱을 가지고 극한으로 몰아붙인 영상들이 너무 많이 그리고 한국에서 그걸 가지고 한국 유튜버분들이 재편집해서 이미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다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게 이렇게 강제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금방금방 일상에서 너무 쉽게 느낄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100%다 잘하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쉽게 그걸 경험하고 예전보다는 훨씬 부드러우면서 확률이 올라갔다라는 거지 완벽한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경쟁 회사들은 근처도 못 왔으니까 자꾸 이걸 비판하는데 되도록이면 저는 항상 좋은 거를 계속 더 썼으면 뽑아 써서 항상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지금도 기다리고 핸들링 하는 거 뭐 장난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에 도착에 있어서도 주차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세우는데 거기에 주차하면 안 되는 공간이라서 결국 제가 빼서 딴 데 가지만 어쨌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AI의 그런 위력 이런 거를 쉽게 제가 느끼게 되고 테슬라가 그래도 다 좋은 건 아니지만 항상 이렇게 희망을 그러니까 자꾸 하이비 불러일으켜지는 맨날 이거 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타게 되면 이제 정신이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리고 테슬라 비판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비판하는 게 아까 AI 발전도 얘기했지만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발전 속도를 못 따라갑니다. 그냥 예를 들면 센츄리 모드에서도 전력 소모가 커서 그걸 줄이는 업데이트를 단행했죠. 그래도 여전히 막 서져 있을 때 전력 소모가 높다 그래서 지금 아마 다음 업데이트가 그걸 더 줄이는 걸 겁니다. 더 줄이는 게 가능하다고. 소프트웨어적으로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던 거 보면 아직 물론 완벽하다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예전에 뭔가 이렇게 비판했던 것들이 금방금방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이 됐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전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클래시컬하게 차를 보다 보니까 테슬라를 한번 경험해보고 이렇네 하고 그걸로 계속 비판해서 영상이 나오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미 그건 이제 끝났는데 그런 예가 한두 개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계속 급변하는 차가 계속 변화무쌍하게 변하는데 사람 그거를 못 따라가는 게 아닌가. 그냥 앞서서 웨이모도 그렇고 자율주행에 대한 격한 반응 자동차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생산하려는 테슬라 공장의 방화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많이 좀 와닿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유독 여기서 좋은 환경에서 이걸 빨리 맛봐서 저는 더더욱 이렇게 긍정적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참 이렇게 보고 다시 봐도 지금 방지턱도 보면은 웬만한 방지턱을 예전에는 다 속도를 줄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줄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제 확률이 확 늘었습니다. 여기서는 최소한 보면은 줄이더라고요. 저거를 서스펜션 튜닝을 잘해서 부드럽게 넘어갈 걸 연구할 게 아니라 방지턱을 보면 속도를 줄여야죠. 그걸 자동으로 줄여주는 알아서 줄여주는 차가 대단한 차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여러 가지 테슬라 뉴스들과 FSD V12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